안녕하세요. 김용우 법무사입니다. 금일은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취득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 상속, 증여 시 취득세는 어떻게 되며 감면사유는 어떠한지,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주택에 있어 취득세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세 근거 규정은 지방세법 제6조, 제7조, 제10조, 11조, 13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면 규정은 지방세 특별제한법에 그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 부동산 취득세율을 보면은요, 취득세율은 유상취득, 즉 매매, 그 다음에 상속, 그 다음에 증여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먼저 이 상가, 그 부동산 상가를 매매했을 경우는 취득세율이 4%입니다. 4%. 상가를 매매했을 때는 4%. 그 다음에 주택을 매매했을 경우는 보통은 1에서 3%, 즉 6억 이하는 1%, 6억에서 9억까지는 2%, 9억 이상은 3%,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12%는 뭐 법인, 이런 것은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 이런 것은 따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 3%. 그 다음에 상속은 2.8%입니다. 농지는 별도고요. 상속은 2.8%고 증여는 보통 3.5%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는 매매는 이제 신규는 3%고 2년 이상 작용을 했다면 1.5%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의 상속은 2.3%고요. 3%, 2.8% 이거 농지하고 농지유하고 틀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상속만 공시가격 기준이고 나머지는 다 시가 기준입니다. 예전에는 증여도 공시지가 있지만 지금 몇 년 전에 바뀌어가지고 증여는 지금은 시가, 또 시가 인정액,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매매, 유상거래, 매매,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 매매 시 1주택자냐, 2주택자냐, 3주택자냐, 4주택자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겠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는 6억 이하 1%, 6억에서 9억까지는 1에서 2%, 9억 초과는 3%, 그 다음에 2주택자는 조정대상 지역은 8%지만 조정대상 지역 이외에는 아까 그 1주택자하고 똑같이 6억 이하는 1%, 6에서 9억 이하는 2%, 9억은 초과는 3%, 이런 식으로 조정 대상 외의 지역은 똑같습니다. 2주택까지는. 근데 이제 3주택자부터는 조정 대상 외의 지역도 8%, 조정 대상 인구는 12%, 그다음에 4주택자 이상은 다 12%입니다. 법인은 하나를 매매 취득했을 때도 12%이고, 그래서 유상거래, 즉 매매의 경우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통 1주택자하고 2주택자까지 조정대상 외의 지역은 조정대상은 서울의 일정 지역 몇 군데뿐이 안 되죠. 예전에는 다 조정대상이 거의 인천이나 뭐 부천, 과밀, 억제군역은 다 조정대상이었지만 다 없어지고 지금은 조정대상 지역은 서울의 일구 지역만 해당되고 다른 걸 다 풀렸습니다. 조정대상 외의 지역이기 때문에 보통은 2주택까지는 6억 이하는 1%, 6에서 9억까지는 2%, 9억 초과는 3%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취득세의 그 감면 규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면 규정, 매매 시에 생애 최초가 있습니다. 생애 최초로 그 매매를, 특히 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했을 때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그 다음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매입했을 경우하고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녀의 부모가 1세대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12억 이하 주택이 하나서 500만 원 취득세가 100% 감면이 되는 겁니다. 이 생애 최초보다도 훨씬 더, 생애 최초는 200만 원이지만 출산 자녀는 2024년 1월 1일부터는 취득세가 12억 이하일 경우 100% 감면 500만 원이나, 그다음에 자격농민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격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원래 취득세의 50%가 감면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속의 감면 규정을 보면은 1가구 1주택, 물론 피상속인도,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도 1가구 1주택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취득하시는 분도 1가구 1주택일 때 0.8%만 적용됩니다. 통상은 2.8%죠. 통상은 2.8%인데 0.8%만 내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공시지가에, 다른 것은 다 시가인데 매매하고 증여는, 이 상속은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곱하기 0.8%만 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상속인의 경우, 공동상속이라는 것은 피상속인의 자녀나 배우자, 공동상속인이 되겠죠. 가장 큰, 지분이 큰 상속인이 1가구 1주택이면 이걸 취득하면 나머지 상속인 모두가 0.8%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가장 지분이 큰 경우는 어떤 경우겠어요? 배우자. 사망한 자의 배우자가 이제 상속을 받는 경우는 나머지 상속인 모두도 0.8%인데, 그게 1가구 1주택일 때, 이게 받는 것, 지금 받는, 상속 받는 가구를 포함해서 1가구 1주택일 때 나머지 상속인들도 취득세가 0.8%입니다. 만약 배우자는 없고 자식들 모두 균등하게 받잖아요. 1.5대 1, 이제 자녀들은 1이니까요. 해당 주택에 이제 거주하는 자가 1세대 1주택일 경우 나머지 상속인 모두가 0.8%가 정해집니다. 해당 주택에 이제 자녀가 같이 거주했을 때 그 거주하는 자녀 앞으로 상속을 전부 받을 때 이 주택의 경우입니다. 나머지 상속인 모두 0.8% 적용되는 겁니다. 근데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없는 경우는 이제 연장자가 이 상속 주택을 갖다가 받을 때 1가구 1주택 요건, 상속받는 조건, 상속받는 주택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이제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죠. 상속인 모두가 0.8%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격농민이 상속인 경우, 이거는 농지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주택을 얘기하는 거요. 상속 개시일 현재 2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농업의 소득이 일정 기준 3,700만 원 미만인 농업인을 말하는데, 자격농민이 농지 상속 시에는 취득세가 50%가 감면됩니다. 그 다음에 증여는 감면 규정이 없고 모두 3.5%입니다. 여기 상속은 뭐 1주택이면 0.8%, 뭐 매매는 뭐 생애 최초, 뭐 출산 자녀, 이렇게 감면 규정이 있지만 증여는 그런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중과 규정만 있습니다. 중과 규정은 조정 대상 지역 공시지가 3억 이상이 되는 1세대 2주택자가 증여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자가 증여하는 경우나 3주택자가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이런 것은 취득세가 12%가 적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중과는 있어도 감면 규정은 없다는 거, 증여는. 그리고 상속만 공시지가로 고 나머지는 다 시가로, 시가나 시가 인정액으로 한다는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매매는 뭐 시가 인정액이 없겠죠. 거의 시가가 있죠. 매매 계약생 금액이니까요. 증여는 그 시가 인정액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거래가 안 되는 것은 많잖아요. 증여 줄 때. 그랬을 때 주의의 일정 요건에 그 시가 인정액 그걸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빨리 팔려고 할 때, 이렇게 취득 받아가지고 빨리 팔려고 할 때 이 상속이나 증여는 시가를 인정할 수 없을 때는, 이거는 상속은 공시지가죠. 빨리 감정을 해가지고 빨리 팔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속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갖다가 공시가격을 보니까 이거 토지는 필요 없고요. 토지하고 다 합쳐서 나오는 거니까요. 이렇게 단일 개념으로 이렇게 2억 4,200이면은 이거는 이걸 갖다가 한 사람이 무주택자가 취득했을 경우는 0.8%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매매는 시가지만은 증여는 사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가 인정여액이 얼마인지 이 조율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위택스에 보면은 그 시가 인정액 조의가 있습니다. 시가 인정액 조의가 있고, 또 그 증여를 이렇게 증여세 신고하는 과정에서 주택이든 토지든 시가 인정액 조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 위택스, 서울은 이택스지만 그 지역은 위택스에서 그 신고할 때 그 시가 인정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고, 시가 인정액이 만약 없다면 빨리 팔려면 감정을 해야 되고, 뭐 천천히 팔아도 된다 그러면은 그냥 공시지가로 이렇게 취득세를 계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시가 인정액 조율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시가 인정액이 없으면 빨리 팔려면 감정을 해야 되고, 빨리 팔 필요가 없으면 공시지가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위택스에서 신고 과정에서 나오고, 정 모르면 구청 직원에 물어보면 전화로 상냥하게 그 시가 인정액을 알려주고, 시가 인정액이 없으면 공시지가로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주택 같은 것은 뭐 시가 인정이 쉽게 사고 파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 토지 같은 것은 그런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빨리 이 증여를 받아서 빨리 팔고 싶다면 감정을 해야 되고, 뭐 천천히 팔아도 된다 그러면 일단 공시지가로 하고 이제 나중에 팔면 되겠죠. 그지만은 그 가격 차이가 많이 나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시가 인정액으로 하거나 아니면 감정해서 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나 이런 거는 훨씬 유리하겠죠. 그지만 주택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조건이 필요하니까 시가 인정액 그걸로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위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여기 신고를 눌러가지고 이러면 여기서 신고 유형에서 증여로 선택을 해서 이제 하다 보면 그게 자동적으로 시가 인정액을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시가 인정을 신고 유형에서 그러면 여기서 부동산 선택하고, 그 다음에 건물 여기서 증여를 선택하면 그 과정에서 이제 계산하면서 시가 인정액이 있으면 뜨겠고, 시가 인정액이 없으면 감정을 하거나 아니면 공시지가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식으로 이제 증여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목적물을 이렇게 입력을 해가지고 여기서 취득일자에서 여기 시가 인정액 조율을 누르면 시가 인정액이 나옵니다. 시가 인정액 조율가 이제 쭉 나오고요. 만약 여기에 없다 그러면은 공시지가로 하거나 감정가로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런 것들을 구청 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여기에 안 나오면 물어보면 다 알려줍니다. 감정가는 안 알려주겠지만은 그 공시지가 이런 것도 다 알려주고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안내에 따라서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는 공동주택이고, 지금은 이제 단독주택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 단독주택의 매매는 단독주택 매매할 때 매매가가 그 매매 계약서상에 있죠? 그 주택이기 때문에 그것도 위에서 말했듯이 6억 이하면 1%, 6에서 9억이면 2%, 9억 초과하면 3%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매매가에 곱하면 취득가액이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생애 최초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이 되는 거고요. 그럼 단독주택 상속의 경우는 어땠냐? 상속의 경우는
매매가가 아니고 아까 공시가격이라고 했잖아요. 전번에 공시가격이 그럼 뭐냐? 그러면 전번에 전유에서 국민주택 채권 발행할 때 상세히 설명했죠. 여기서 공시가격이 다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알림위에서 해도 되고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다 연동이 돼가지고 공시가격을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이제 취득세니까 2.8%, 주택의 경우 2.8%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는 건 0.8%라고 아까 위에서 설명했죠. 0.8%. 그다음에 증여는 어떠냐? 아까 바로 금방 설명했죠. 그 유택스에서 이제 그 취득세 신고 과정에서 시가 인정 조율을 누르면 되고, 거기에 이제 매매 사례가 없다든가 해서 시가 인정을 못 하면 빨리 팔 경우는 감정하고, 빨리 팔 필요가 없어 그러면 공시지가로 해서 취득을 하면 되겠죠. 증여는 상속은 2.8%지만 3.5%입니다. 취득세만요. 지방교육세 이런 것은 여기에 취득세액의 10% 이렇게 되겠죠. 그거는 여기는 순수한 취득세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상가는 이제 건물과 토지가 이렇게 등기부 등본에 고유번호가 있죠. 스티커가 2개죠. 그렇지만 상가는 이제 4%니까 토지도 4%, 건물도 4%. 이러니까 그냥 상가 매매할 때 부동산 매매 계약서상에 그 금액 그것의 4%입니다. 취득가액이. 따로 이 세율이 다르면은 분리해 줄 필요가 있지만 다 똑같은데 전체적으로 매매 대금에 매매 계약서를 이렇게 쓰잖아요. 건물이 얼마, 토지 얼마 이렇게 매매 계약서에 쓰는 사람은 드물고 그냥 상가에 대해서 전체 쓰니까 그거에 4%니까 그렇게 4%를 곱해 가지고 취득세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는 상속인이 누구의 2인 이렇게 해가지고 2인인데 그러니까 상속인이 3명이죠. 국민특직 채권은 이렇게 한 명 한 명 시가표준으로 나눠서 채권을 구입을 했죠. 그러지만 이거 취득세는 같이 이렇게 시가표준으로 전체를 해가지고 한 명이 이렇게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한 명이 납부하는 것이지 쪼개서 얼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건 국민적 채권이나 그렇게 하고 취득세는 공익집이 있어도 그냥 한 사람 누구의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신고해서 한 명이 다 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상가의 상속의 경우는 건물과 토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항시 그 등기부 등본상에. 그러면 건물에 대한 상속은 시가표준액이니까 건물에 대해서 시가표준액 조율을 하고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해서도 제곱미터당 얼마 해가지고 그 토지에 대해서 시가표준액을 해가지고 그걸 더해가지고 2.8%를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증여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도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 시가 인정액 조율을 통해서 유택스에서 해가지고 3.5%니까요. 그 신고하는 과정에서 당연적으로 3.5% 계산해서 나오니까 그 건물하고 토지하고 이런 식으로 따로 나누어서 시가 인정액 조율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시가 인정액이 없으면 빨리 팔 경우는 아까 감정평가를 하고 아니면 공시지가로 한다고 했죠. 매매는 그냥 다 매매 계약서가 있으니까 건물하고 토지하고 그 포함해서 매매가가 있으니까 그냥 그걸로 하면 되지만 4% 이렇게 상속이라든지 증여 인정액은 그렇게 2개가 딱 포함돼서 있는 게 없으니까 따로따로 계산해서 건물하고 토지하고 이렇게 해서 이 취득세 취득세율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상가주택이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어렵고요. 상가주택은 이제 주택 부분이 있고 상가 부분이 있는데 상가는 건물하고 토지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취득세가 같으면 아까 같이 이렇게 매매 계약서상의 금액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테지를 곱해주면 되지만 이 주택은 지금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생애 최초가 있고 또 뭐 1%에서 3% 이렇게 되잖아요. 6억 이하는 1%, 뭐 6억에서 9억까지는 2%, 9억 초과는 3% 이런 식으로 있고, 예, 상가는 4%가 됩니다. 건물하고 토지가. 그래서 이 부분을 나눠줘야 됩니다. 서로. 근데 보통 우리가 상가를 매매 계약할 때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얼마다 이렇게 돼 있지. 뭐 상가 중에서 주택은 얼마다, 또 상가는 얼마다 이런 식으로 책정을 않기 때문에 일단 취득세는 시가로 하는 거니까 일단 공시지가 비율로 나눠서 공시지가는 알 수 있잖아요. 주택의 공시지가, 상가의 공시지가 이걸 산출을 해서 그 비율대로 나눠 가지고 취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가는 4%를 적용해주고 주택은 아까 말했대로 1에서 3%인데 1에서 3%인데 생애초치는 200만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계산해 줘야 됩니다. 주택이 생애초치가 있고 뭐 상가는 생애초치 이런 거 없잖아요. 따로따로 비율대로. 근데 공시지가 비율대로. 왜 그러냐면은 그 매매 계약서에 주택은 얼마, 상가는 얼마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고 전체 얼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비율로 따져 가지고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상속은 이제 이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아까 2.8%고 무주택자는 0.8%죠. 0.8%. 그렇지만 상가는 뭐 0.8% 이런 게 없잖아요. 상속이더라도 다 2.8%고, 토지도 2.8% 이런 식으로 돼 있지. 무주택만 0.8%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증여는 이제 3.5%잖아요. 증여는 3.5%가 적용되는데 아까 위택스에서 그 시가 인정액 조율을 통해서 산출을 해낼 수 있습니다. 시가 인정이 얼마인지 모르면은 그냥 구청 직원한테 물어보면 자기들이 알아서 시가 인정액 조율을 해가지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없으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감정을 할 것인지, 빨리 팔려면 감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공시지가를 할 것인지 자기가 그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가 주택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주택과 상가로 나누어 가지고 토지를 포함해서 공시지가 가격을 정한 다음에 공시지가 가격 비율대로 나눠서 시가를 나눠야죠. 시가가 이제 전체를 시가가 이제 매매 계약서상이 14구니까 이런 식으로 나눠서 취득세를 이렇게 지방교육세, 이렇게 농어촌 특별세 이런 식으로 계산해 줘야 되는 겁니다. 주택 매매가하고 취득세를 다 이렇게 비율대로 해가지고 해서 다 정해서 그 공시지가 비율대로 해가지고 하면 되는 겁니다. 지방교육세는 이거에 10%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매매가 총액이 있잖아요. 그것을 공시지가 비율대로 나눠 가지고 매매가 총액을 공시지가 비율대로 나눠서 이제 이 상가는 건물하고 토지죠. 4%가 적용되는 거니까 그것은 이제 그 공시지가 비율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매매가를 총 14억이니까 비율대로 나누니까 이 금액이 드는 거고요. 이 금액을 아까 그런 식으로 취득세, 건물 취득세, 지방교육세 뭐 이런 식으로 그 비율대로 나눠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매가가 14억이면은 이런 때 시가 표준액을 주택 부분, 일단 주택 부분하고 건물 부분하고 토지 부분으로 이런 식으로 시가 표준액을 그 전번에 국민들 채권 계산할 때 그 시가 표준액 계산하는 그 방식으로 이렇게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알림이 거기서 해가지고 위택스나 이런 데서 산정을 해서 이렇게 분리를 해줍니다.
공시지가별로. 그런 다음에 이제 매매가가 14억이니까요. 그 14억을 이 비율대로 이제 이렇게 분모로 이렇게 해가지고 14억 곱하기 아까 이거 전체에 해당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줍니다. 나눠주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가가 정해지겠죠. 시가가. 그러면 그것대로 주택은 주택에 대한 세율, 건물과 토지는 그거에 대한 세율, 뭐 4%고 여기는 1에서 3%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취득세를 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건축물 대장에 보면은 불법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이렇게 공시적으로 있는 공시가격하고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 직원한테 물어서 불법 건축물에 있는 것은 시가 표준액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상수고 경우겠죠. 그 가격이 틀립니다. 그 과표가. 그러니까 그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것은 그 상수고 특히 얼마로 시가 표준액이 되어 있는 것인지 이렇게 물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해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일은 취득세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